전시장 불빛이 제 그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그림 우리 엄마 거 아니에요. 누가 대신 그려준 거 맞죠? 제 큰딸 수진이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딸, 엄마가 그렸어.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엄마가요? 글씨도 제대로 못 쓰시면서요. 창피해서 어떡해요. 그 순간 평생 살아온 제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만 살았던 72해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름이 있단다. 김말순. 그리고 이제는 화가 김말순이야.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전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을 되찾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요. 이건 72에 다시 시작한 제 이야기입니다. 조금은 엉뚱하고 많이 아팠던, 하지만 결국엔 제 이름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김말순입니다. 올해 72살이 되었습니다. 남편 박철수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제각각 바쁘게 살아갑니다. 큰딸 수진이는 강남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작은 아들 민수는 회사 과장으로 일합니다. 손주들도 있지만 1년에 명절 때나 한 번씩 봅니다. 혼자 사는 2층 집은 너무 넓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집안을 채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막막했습니다. 시장 가서 장 보고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또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건강하시니까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죠? 수진이가 가끔 전화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전 대답했습니다. 그래, 괜찮다. 걱정 말고 내일이나 열심히 해.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숨은 쉬는데 살아있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나무 서랍을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열어보니 오래된 노트 한 권이 나왔습니다. 표지가 누렇게 바랜 일기장이었습니다. 제가 22살 때 쓴 일기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1963년 5월 12일. 오늘 미술학원에 등록하고 싶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화를 내셨다. 여자가 무슨 그림이냐고 시집이나 잘 가라고 하셨다. 울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언젠가 내 손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제가 쓴 글이 맞나 싶었습니다. 젊은 날에 제가 이렇게 간절했었나요? 전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나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63년 7월 3일. 오늘 선을 봤다. 박철수라는 남자다. 키가 크고 성실해 보인다. 아버지는 빨리 결혼하라고 재촉하신다. 그림은 포기해야 할 것 같다. 가슴이 아프다. 그 다음 페이지들은 비어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로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64년 2월 15일. 내일 결혼한다. 이제 김말순은 사라지고 박철수의 아내가 된다. 그림은 꿈으로만 남을 것 같다. 미안해, 말순아. 내 꿈을 지켜주지 못해서.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50년 전 제가 저에게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꿈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전 그동안 뭘 하며 살았을까요?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 시부모 봉양. 그것들이 전부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문득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72에 무슨 그림이야? 미쳤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간지러웠습니다. 뭔가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다음 날 아침 동네 문화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기 그림 수업 있나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수채화반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데 등록하시겠어요? 수강료가 얼마예요? 3개월에 40만 원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4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는 제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림 도구도 사야 했습니다. 에이, 괜히 생각했나 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일기장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젊은 날에 제가 원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이웃집 경숙이가 놀러 왔습니다. 경숙이는 저보다 5살 어린 67살입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순이 언니 요즘 표정이 좀 이상해요. 무슨 고민 있어요? 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림을 배워볼까 하는데 경숙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림요? 이 나이에요? 응,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건데. 경숙이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언니, 그 나이에 뭐 하려고 그래요? 그냥 편하게 사세요. 괜히 돈 쓰고 힘들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경숙이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72의 그림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에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 늙은이가 철없다고요. 그냥 손주들이나 봐주고 텔레비전이나 보며 사는 게 편해요. 경숙이가 돌아간 후 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제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우스웠습니다. 저녁 무렵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갈게요. 애들 데리고. 그래, 잘 왔다.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 그런데 요즘 뭐 하세요? 뭐, 그냥 평소처럼 지내지.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응,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니 문득 수진이한테 그림 배우고 싶다는 말을 하지 못한 제가 한심했습니다. 왜 말을 못했을까요? 수진이도 분명 말렸을 겁니다. 엄마가 무슨 그림이냐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 사이로 22살 말순이가 보였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던 말순이가요. 미안해, 말순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또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50년 전에도 사과했는데 지금도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미안하다고만 할 거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제 자신에게요. 왜 이렇게 눈치만 보고 살았을까요? 남편 눈치, 시댁 눈치, 자식 눈치.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았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살아보자. 남 눈치 보지 말고.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20만 원. 한 달 생활비를 빼면 40만 원 정도는 쓸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문화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채화반 등록하고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50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미술용품점에 갔습니다. 물감, 붓, 스케치북을 샀습니다. 점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어르신, 처음 그림 그리세요? 응, 그래. 좋은 취미네요. 열심히 하세요. 점원의 말에 힘이 났습니다. 누군가는 응원해 주는구나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숙이와 마주쳤습니다. 경숙이가 제 손에 든 미술용품 가방을 봤습니다. 언니, 설마 진짜 등록했어요? 응, 했어. 아이고, 고집도 세시네.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경숙이는 고개를 저으며 가버렸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전 제 길을 가기로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빛나는 눈이었습니다. 김말순, 이제 내 인생 살아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혼잣말을 하고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언제 이렇게 웃어봤나 싶었습니다.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수진이가 손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까?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은 그림을 배우기로 했어. 수진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그림이요? 응, 문화센터 수채화반에 등록했어.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 나이에 무슨 그림이에요? 돈만 낭비하시는 거예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반대할 줄 알았습니다. 엄마도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어서 하고 싶은 것도 가려서 하셔야죠.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편하게 사세요. 수진이 말투가 날카로웠습니다. 손주들도 눈치를 보며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인생인데 엄마가 선택하면 안 될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가 왜 그러세요? 평소랑 다르시네요. 엄마도 사람이야. 하고 싶은 게 있어. 수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수진이가 일찍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딸의 반대가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제 선택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옷장을 열었습니다. 뭘 입고 가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결국 깨끗한 블라우스에 바지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떨리는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섰습니다. 문화센터까지는 버스로 20분 거리였습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보니 세상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설레는 외출이었습니다. 문화센터 수채화반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제 또래였습니다.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옆자리 여자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요. 저도 처음이에요. 같이 열심히 해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혜진입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함께 그림 그릴 거예요. 편하게 해주세요. 혜진 선생님은 친절했습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줬습니다. 붓잡는 법, 물감 섞는 법,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자, 이제 간단한 도형부터 그려볼까요? 원을 하나 그려보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붓을 들고 종이에 대니 선이 삐뚤빼뚤했습니다. 옆 사람은 깔끔하게 원을 그렸는데 제 것은 찌그러진 감자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혜진 선생님이 격려해줬습니다. 하지만 속상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첫 수업이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50년 만에 붓을 잡아서 그런지 손목이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누나한테 들었어요. 그림 배우신다고요? 응, 그래.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그 나이에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 해서요.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그리고 솔직히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창피해요. 우리 엄마가 철없다고 할까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창피하다는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엄마가 창피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사시면 안 돼요? 왜 굳이 그림을 배우셔야 해요? 목이 메었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생각할 줄 몰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철없는 걸까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무거웠습니다. 문화센터에 갈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갔습니다. 포기하면 또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수업은 계속됐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일주일에 2번. 점점 손에 익었습니다. 선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색칠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혜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말순 선생님 많이 느셨어요. 처음보다 훨씬 나아지셨어요. 칭찬이 이렇게 기쁜 줄 몰랐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집에 와서 그린 그림을 벽에 붙여놨습니다. 서툰 풍경화였지만 제 눈엔 보물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예고 없이 집에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니 수진이가 벽에 붙은 그림을 봤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가 그린 거야. 수진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유치원생도 이것보단 낫겠네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아,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상처받아.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계속하실 거면 저희 앞에선 그만하세요. 창피해요.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그림 배운다고 말도 못하겠어요. 수진이는 할 말만 하고 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전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아이 그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린 거였습니다. 제 마음이 담긴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을 떼어냈습니다. 찢어버릴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찢지 못했습니다. 대신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며칠 동안 문화센터에 가지 못했습니다.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혜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말순 선생님, 요즘 안 오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좀 쉬려고요. 괜찮으세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혜진 선생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 전 그림을 계속해도 될까요? 제 나이에 이렇게 서툰데도요? 당연하죠. 그림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말순 선생님, 실력이 많이 늘으셨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힘이 났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응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작은 꽃병 하나였습니다. 단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혜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와, 정말 좋은데요? 감정이 느껴져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봤습니다. 그날 밤 그림을 벽에 다시 붙였습니다. 수진이가 뭐라고 하든 전 그리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이니까요. 2달이 지났습니다. 그림 실력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혜진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말순 선생님,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보시는 건 어때요? 요즘은 시니어 작가들도 많이 활동하세요.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뭔지 잘 몰랐습니다. 혜진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계정 만드는 법, 사진 올리는 법. 어려웠지만 따라했습니다. 첫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제가 그린 꽃병 그림이었습니다. 설명을 적었습니다. 72에 시작한 그림. 서툴지만 행복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올렸습니다. 누가 볼까 싶었습니다. 1시간 후 알림이 왔습니다. 좋아요가 5개 달렸습니다. 댓글도 달렸습니다. 멋지세요. 저도 용기 얻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응원해줬습니다. 손주 지훈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이는 고등학생입니다. 할머니, 인스타 하세요? 진짜 대박이에요. 조회수 벌써 1000 넘었어요. 그래, 지훈이도 봤어? 네, 완전 멋지세요.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손주가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림을 꾸준히 올렸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풍경, 정물, 꽃. 서툴렀지만 진심을 담아 그렸습니다. 팔로워가 늘어났습니다. 100명, 200명, 500명.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늙은이 취미치고는 괜찮네요. 그냥 시간 때우기용이겠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게 볼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악플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돈 많나 봐요. 늙어서 노는 게. 자식들은 창피하겠다. 이걸 그림이라고 올리네. 유치원생 수준인데.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악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다음 날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인스타 당장 내리세요. 왜? 제 친구가 봤대요. 우리 엄마 인스타 완전 창피해요. 친구들이 수군거려요. 수진이 엄마 그림쟁이래 하면서요. 수진아, 엄마는 그냥 좋아서 하는 건데. 좋아서요? 엄마 악플 안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냥 조용히 사세요. 제발. 수진이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경숙이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언니,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언니가 인터넷에 그림 올린다고요. 사람들이 뭐래요. 나이도 없이 튀려고 한다고 관종이라고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동네 사람들까지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경수가 나 뭘 잘못한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숙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그만하세요. 괜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말고요. 조용히 사는 게 편해요. 경숙이가 돌아가고 전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악플이 더 늘어 있었습니다. 관심병 환자네. 자식들 얼굴에 먹칠하고 있어. 그냥 집에나 있지. 눈물이 났습니다. 손가락이 삭제 버튼으로 향했습니다. 지워버릴까요?
모든 걸 없던 일로 할까요? 그때 알림이 왔습니다. 댓글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할머니 그림 보면서 용기 얻어요. 저도 포기했던 꿈을 다시 시작할 거예요. 악플 신경 쓰지 마세요. 할머니 응원합니다. 또 다른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른의 새로운 도전, 정말 멋지세요. 제 엄마한테도 보여드렸어요. 우리 엄마도 용기 얻으셨대요. 눈물이 더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감동이었습니다. 제 그림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 선생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악플이 너무 많아요. 지워야 할까요? 혜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말순 선생님, 세상 모든 사람이 선생님을 좋아할 순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을 응원하는 사람도 분명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계속하세요. 전화를 끊고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악플이 뭐가 중요할까요? 중요한 건 제가 행복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 그림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새로운 그림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였습니다. 설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악플도 있지만 응원도 있습니다. 전 계속 그릴 거예요. 제 나이에 하고 싶은 걸 하면 안 될까요? 전 행복합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응원이었습니다. 좋아요가 5,000개를 넘었습니다. 팔로워가 2,000명이 됐습니다. 수진이한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예상대로 화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라니까요. 왜 말을 안 들으세요? 이번엔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내가 창피할 순 있겠지. 하지만 엄마는 행복해. 처음으로 나로 사는 것 같아. 수진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견을 확실히 말했습니다. 무서웠지만 후련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혜진 선생님이 공지했습니다. 다음 달에 시청에서 시니어 아트 페어가 열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세요.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전시회라니요. 제 그림을 사람들 앞에 내놓는다는 게 상상이 안 됐습니다. 말순 선생님도 해보세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혜진 선생님이 권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해보고 싶었습니다. 해볼게요.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혜진 선생님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집에 와서 그림들을 꺼내봤습니다. 석 달 동안 그린 작품들이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에 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그림을 전시할까 고민했습니다. 결국 5점을 선택했습니다. 꽃병, 풍경, 낡은 자전거, 창밖 풍경, 그리고 거울 속의 제 모습. 마지막 그림은 최근에 그린 것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는 제 자화상이었습니다. 전시 제목을 정해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잊혀진 이름에게. 제가 잃어버렸던 이름 김말순을 되찾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기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전시회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전시회를 해. 네. 무슨 전시회요? 그림 전시회. 시청에서 하는 시니어 아트 페어에 선발됐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진심이세요? 그럼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우리 창피해요. 또 창피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너희가 자랑스러워해줬으면 좋겠어. 자랑스럽긴요. 그냥 조용히 사세요. 제발이요. 민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게 이렇게 슬플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전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전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그림을 액자에 넣어야 했습니다. 액자 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5점에 20만 원이 들었습니다. 통장 잔액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전시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엄마, 전시회 취소하세요. 왜? 제 학원 학부모들이 다 알아요. 수진이 엄마가 그림 전시한대 하면서요. 진짜 창피해 죽겠어요.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평생 너희 뒷바라지만 하고 살았어. 이번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줘. 하고 싶은 거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72이에요. 그림쟁이가 될 나이가 아니에요. 수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 참았습니다. 화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나이가 뭐가 중요해? 엄마는 행복해. 처음으로. 행복하시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데요? 친구들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전 할 거야. 내가 이해 못해도 괜찮아. 수진이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집이 텅 비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시 사흘 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액자를 맡긴 액자점 주인이 전화했습니다. 손님, 죄송한데요. 액자 중 2개가 파손됐어요. 네? 어떻게요? 누가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CCTV 확인했는데 모자 쓴 사람이 들어와서 액자를 바닥에 던졌어요. 충격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림은요? 그림은 다행히 괜찮아요. 액자만 다시 맞추면 돼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누군가 제 전시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혜진 선생님한테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세요? 사연을 설명했습니다. 혜진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한 건 아닐까요? 아는 사람이라니요. 수진이? 민수? 설마요. 자식들이 그럴 리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 포기 안 해요. 맞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혜진 선생님이 새 액자를 구해줬습니다. 비용도 반만 받았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세상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시 하루 전 경숙이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언니, 진짜 할 거예요? 응, 할 거야. 언니, 동네에서 완전 난리예요. 언니 욕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이도 모르고 튄다고, 꼴불견이라고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들었습니다. 경수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난 할 거야. 이번만큼은 포기 안 해. 경숙이가 한숨을 쉬고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전 거울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말순, 너는 할 수 있어. 끝까지 가자.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내일이면 전시회였습니다. 무섭고 떨렸지만 동시에 기대됐습니다. 전시회 당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어 제일 좋은 옷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준 정장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입어봤습니다. 조금 헐렁했지만 괜찮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도 하고 오랜만에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거울 속 제가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청 전시장에 도착하니 벌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시니어 작가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제 작품이 걸린 공간을 찾았습니다. 조명 아래 제 그림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 해냈구나 싶었습니다. 잊혀진 이름에게 제목 옆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말순. 72년 만에 제대로 불리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개막식이 시작되어 시장님이 축사를 했습니다. 관람객들이 들어왔습니다. 제 그림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72에 시작했대요. 대단하네요. 그림이 따뜻해요. 칭찬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제 그림을 좋다고 해줬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돌아보니 지훈이 제 손주였습니다. 옆에 수진이도 있었습니다. 수진이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지훈아, 왔구나. 할머니, 진짜 멋져요. 제 친구들도 데리고 왔어요. 지훈이가 친구들을 소개했습니다. 고등학생 3명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제 그림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인스타 팔로우하고 있어요. 완전 멋지세요. 저도 나중에 그림 배우고 싶어요. 아이들의 칭찬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진이는 뒤에서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중년 여자가 제 그림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그림이 너무 좋아서요. 특히 이 자화상이요. 여자가 제 자화상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그린 건데 뭐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눈빛이요. 포기하지 않은 눈빛이 보여요. 저도 다시 꿈을 꾸고 싶어요. 여자가 울먹였습니다. 전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무슨 꿈이세요? 피아니스트요. 어릴 때 꿈이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애 낳고 포기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그림을 보니 다시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자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제 젊은 날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작하세요. 지금이라도요. 제가 말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용기 주셔서요. 여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름은 박은주였습니다. 직업은 주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연락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은주가 떠나고 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 그림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다니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관람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갑자기 소란이 일었습니다. 입구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그림 우리 엄마 거 아니에요.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제대로 된 작가도 아니에요. 그냥 취미로 석 달 배운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전 수진이한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그만해. 그만하긴요. 엄마, 창피한 줄 아세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창피한가 봤습니다. 수진아, 이건 엄마 인생이야. 엄마 인생이요? 우리는요? 우리 창피함은 생각 안 하세요?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혜진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혜진 선생님이 사람들한테 말했습니다. 김말순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72의 그림을 시작하셨어요. 석 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습하셨죠. 실력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선생님 그림엔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그게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혜진 선생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수진이는 할 말을 잃은 듯 서 있었습니다. 전 수진이한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도 이름이 있어. 김말순. 그리고 이제는 화가 김말순이야.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전시회는 계속됐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제 그림을 보고 감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림을 사고 싶다고까지 했습니다. 저녁 무렵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60대쯤 돼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김말순 선생님이시죠? 네, 맞아요. 전 갤러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 그림에 관심이 있어요. 명함을 건넸습니다. 강남에 있는 작은 갤러리 관장이었습니다. 다음 달에 저희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하시면 어떨까요? 시니어 작가 특별전으로요. 깜짝 놀랐습니다. 갤러리 전시라니요.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요? 네. 선생님 이야기가 특별해요. 사람들이 감동할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남자가 떠나고 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전시장 불빛이 제 그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포기했던 꿈이 지금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갤러리 전시까지 한 달이었습니다. 준비가 바빴습니다. 새로운 그림을 더 그려야 했습니다. 갤러리 관장 김성호 씨는 10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매일 그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붓을 들었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혜진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말순 선생님, 정말 많이 느셨어요. 이젠 선생님만의 스타일이 보여요. 정말요? 네. 따뜻하고 진솔한 느낌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혜진 선생님 말에 힘이 났습니다. 더 열심히 그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은주 씨였습니다. 시청 전시회에서 만난 그 중년 여자였습니다. 은주 씨, 어떻게 여기를? 선생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은주 씨가 가방에서 악보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그림 본 다음 날 피아노 학원에 등록했어요. 20년 만에요. 정말요? 네. 처음엔 손가락도 제대로 안 움직였어요. 하지만 계속하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은주 씨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주 씨가 대단하신 거죠.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용기를 주셨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은주 씨가 악보를 펼쳤습니다. 슈베르트의 세레나데였습니다. 다음 달에 학원 발표회가 있어요. 선생님 꼭 오세요. 갈게요. 꼭요. 은주 씨가 돌아가고 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줬다니요. 평생 남의 뒷바라지만 하던 제가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신 남편 박철수.
사진 속에서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그림 그려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거요. 늦었지만 시작했어요. 사진을 바라보니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아, 잘하고 있어.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남편도 바빴습니다. 돈 벌기에, 살림 꾸리기에. 제 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제야 나로 살아요. 누구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냥 김말순으로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괜찮았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 출판사 편집자였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책이라니요. 제 이야기가 책이 된다고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혜진 선생님한테 상의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진짜일까요? 출판사 이름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 보니 제법 유명한 출판사였습니다. 해보세요. 선생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혜진 선생님이 격려했습니다. 전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관심 있습니다. 며칠 후 출판사 편집자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였습니다. 편집자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인스타를 1년 전부터 팔로우했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선생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편집자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책은 어떤 내용으로 쓰나요? 선생님의 삶, 그림을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일들이요. 그림도 함께 실을 거예요. 제가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생님은 이야기만 해주세요. 계약을 했습니다. 인쇄도 받기로 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 이야기가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수진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림 도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급 물감, 새붓, 큰 캔버스, 쪽지도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이기적이어서 엄마 꿈을 응원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이거 쓰세요. 엄마 그림 사실 좋아요. 자랑스러워요. 사랑해요. 쪽지를 읽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딸이 엄마를 인정해줬습니다. 당장 수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엄마, 제가 미안해요. 엄마 마음도 모르고. 괜찮아. 이해해줘서 고마워. 엄마, 다음 전시회 때 꼭 갈게요. 이번엔 친구들한테도 자랑할 거예요.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다음 날 민수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누나한테 들었어요. 책 낸다고요? 완전 대박이네요. 민수야, 엄마 창피하지 않아? 창피하긴요. 자랑스럽죠. 제 친구들한테 말하고 다녔어요. 우리 엄마 작가라고요. 민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엄마, 사실은요. 제가 그때 액자점에서 일부러 액자를 파손한 건 아니지만 엄마 전시 반대한다고 액자점 주인한테 전화했어요. 하지만 주인이 거절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충격이었습니다. 민수였구나. 하지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이해해줘서 고마워. 엄마 사랑해요. 앞으로 계속 응원할게요. 전화를 끊고 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이해해줬습니다. 인정해줬습니다. 갤러리 전시 일주일 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10점의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하나하나에 제 마음이 담겼습니다. 성우 씨가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홍보가 잘 되고 있어요. 언론에서도 관심 많아요. 정말요? 네. 이른둘에 시작한 화가라는 게 화제예요. 선생님 인생 이야기도 감동적이고요. 뭔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게 현실이 맞나 싶었습니다. 전시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50년 전 일기장에 꿈을 적던 그날 밤처럼요. 말순아, 우리 해냈어. 늦었지만 결국 해냈어. 갤러리 전시의 날이 밝았습니다. 수진이와 민수, 손주들이 모두 왔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진짜 멋져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갤러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기자들도 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성우 씨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몇 말씀 하시죠? 떨렸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김말순입니다. 72살입니다. 50년 전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포기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가족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제 이름은 잊혀졌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만 불렸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때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날에 제가 꿈꾸던 모습이 적혀 있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른둘에 무슨 그림이냐고요. 주변 사람들도 말렸습니다. 나이도 모르고 튄다고 했습니다. 자식들도 창피해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비웃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만큼은 제 인생을 살고 싶었으니까요. 김말순으로 살고 싶었으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그림 2점이 팔렸습니다. 처음으로 제 작품이 돈이 됐습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일은 넘어 새로운 도전, 무섭지 않으셨어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운 건 나이가 아니라 나로 살지 못하는 거죠. 70이든 80이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야 해요.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기사는 다음날 신문에 실렸습니다. 인터넷에도 퍼졌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대부분 응원이었습니다. 저도 용기 얻었어요. 할머니 보고 제 꿈 다시 시작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네요.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책이 출간됐습니다. 제목은 72, 나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였습니다. 표지에 제 자화상이 실렸습니다. 서점에 제 책이 진열됐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은주 씨의 피아노 발표회에 갔습니다. 은주 씨는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를 쳤습니다. 세레나데가 울려 퍼졌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전박수를 쳤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경숙이도 변했습니다. 어느 날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 늦었지만 뭘 하고 싶은데? 글쓰기. 옛날에 시 쓰는 걸 좋아했거든. 해봐. 지금 시작해. 경숙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 계속 그림을 그렸습니다. 전시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강연 요청도 많이 왔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창밖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요즘 정말 바빠요. 그림도 그리고 책도 쓰고 강연도 해요. 피곤하지만 행복해요. 처음으로 나로 사는 것 같아요. 사진 속 남편이 웃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살아있을 때 이렇게 살지 못해서요. 그때는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긴말순으로 살아요.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인생도 이런 것 같았습니다. 언제 피어도 아름답다는 것이요. 지훈이가 놀러 왔습니다. 대학생이 됐습니다. 미대에 입학했습니다. 할머니, 저 미대 갔어요. 할머니 보고 용기 얻었어요. 그래, 잘했다, 지훈아. 할머니가 제 롤모델이에요. 지훈이 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손주의 롤모델이 됐다니요. 수진이도 변했습니다. 학원 일을 줄이고 자기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등산도 다니고 요가도 배웠습니다. 엄마 보고 배웠어요.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일만 하던 민수가 주말마다 사진을 찍으러 다녔습니다. 엄마, 전 사진이 좋더라고요. 엄마처럼 늦게라도 시작하려고요. 제 선택이 자식들에게도 영향을 줬습니다. 기뻤습니다. 오늘도 전붓을 듭니다. 캔버스 앞에 앉습니다. 무엇을 그릴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봄날의 벚꽃을 그려야겠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일은 넘어 시작하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전 웃으며 대답합니다. 무서운 건 나이가 아니에요. 나로 살지 못하는 거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한가예요. 창밖에 비가 내립니다. 봄비입니다. 빗소리가 좋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붓을 듭니다. 김말순, 오늘도 잘하고 있어. 혼잣말을 하고 웃습니다. 캔버스에 색을 칠합니다. 붓이 움직입니다.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제 전 압니다. 인생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나로 살겠다는 용기요. 오늘도 내일도 전 그림을 그릴 겁니다. 제 이름으로요. 김말순이라는 이름으로요. 누구의 엄마도 아내도 아닌 그냥 저로서요. 그렇게 전 살아 있습니다. 아주 생생하게요.